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낙폭 가대주 리스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성격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 반등을 주니까 역시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마디 9월 13일이 마디 지수로는 좀 고점이었고, 어제까지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의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률 계산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오른쪽에 보시면 두 항목을 제가 갖다 붙인 게 있는데요. 어제에 혹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을 때 수급이 누가 들어왔는지, 예, 의미 있게 수급이 조금 들어온 것들 제가 숫자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요 표를 보시고 제가 한번 뒤에는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시총 1조 이상 있는 종목들, 수급 들어온 것들, 낙폭 가대한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 미만의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어제 기관들은 보시면 특이한 게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 강도를 보시면 1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수급이 어제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1조 이상인 종목들이 조금 의미 있게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기가 좀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는 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제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로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양극재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극재는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좀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이 조금 낮은 종목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 3등주 비슷한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앞에 종목들이 좀 달리면 다시 곧 좀 따라가고, 걔네들이 빠지면 이 종목도 같이 좀 빠지고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이쪽으로 이제 양극재 쪽에 나가는 부분들이 계약이 나오면 하이니켈 쪽 공급 뭐 기대감이 더욱더 아마 코스모 신소재가 커질 거고, 고객사 확대 쪽 기대감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내년도는 모멘텀이 증설이 7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F와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 상대적으로 수급 강도는 오히려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률을 보시면 플러스 종목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최근에 오히려 15%가 올랐습니다. 네. 이 종목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죠.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총의 0.2% 이상씩 쌍끌이 매수가 에코프로는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9월달 수출 데이터까지 딱 나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라는 것이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바로 위에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가 조금 저평가 부각이 좀 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를 좀 적용을 하더라도 이 회사는 지금 수산화 리튬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는 자회사 있죠. 뭐 환경 하는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밸류 체인 중에 지금 보시면 PER 7.4배, PBR 1.8배로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이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좀 시장의 안정을 찾으니까 아주 움직임이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영국 이슈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또다시 뭐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아마도 요 종목이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연초 이후에
30%, 20 몇 %씩 이렇게 빠졌어요. 코스닥이 34%, 코스피가 26% 빠졌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코스닥보다 월등히 더 많이 빠진 2차전지 소재주들을 보면, 예,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SKC, 이런 종목들이 다, 2차전지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 쪽, 후성이라든지 첨보, 이런 부분들이 시장보다 좀 월등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낙폭 가대주들이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조금,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SKC를 단기적으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은 요 이유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요 세 가지 이유가 하나씩 조금 해소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물적 분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SKC 밑에 SK 넥실리스라는 이 회사가 동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 또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거든요. 큰 상황인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의 지분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K 넥실리스 동박, 그 다음에 글라스 기판,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요거를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라는 게 SKC가 내놓은 청사진인데, 요거 혹시나 결국에는 또 물적 분할해서 떼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적 분할과 함께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금 조달. 자, 근데, 동박은 얇은 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 넥실리스를 인수할 때 1조 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1조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뭐, 화학산업 일부 매각하고요. SKC 코롱 PI 매각하고, SK 바이오랜드 매각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했는데, 2025년도까지 SKC가 그 동박에 대한 캐펙스를 계속해서 증설을 할 건데, 거기에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조 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굳이 넥실리스를 떼내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요 기간 안에 약 2-3년 기간 안에 SKC가 벌어들이는 순수한 현금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름 사업을 최근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요거 1조 6천억이 있고, 산업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 대략적으로 이걸 다 더하면 얼마 정도가 되죠? 한 3조 원 정도가 충분히 자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캐펙스 투자하는데 자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SK 넥실리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안 시켜도 자금 조달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넥실리스는 일진 머티리얼 대비해서 2-3년 뒤에 캐파가 이렇게 한 2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로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을 가지고 가면서 걔네들 혹시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증설 속도가 거기를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에는 SK 넥실리스의 동박 캐파가 있어야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증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화학 사이클도 올해 하반기가 바닥을 찍는다면 최근에 SKC 주가를 하락시켰던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거였죠.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11월 달에, 우리 10월 19일부터 SK 경영진에 이제 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가 부양 안을 다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 계열사 사장들한테.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요 모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제출을 할 거고, 우리 요렇게 해서 주가 부양시킬 겁니다 라는 걸 제출할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될 건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자사주를 매일 30억씩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이 불안정한 요인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그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외국인들 매도했던 거 상호펀드까지 한번 빨리 한번 넘어가 보면,
카카오가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717억 정도 카카오가 많이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까지 조금 부진하죠. 최근에 아직 한국 항공우주 그 자금 조달 이슈가 수면 위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약간 후순위로 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0억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까지, 카카오그룹주가 어제 두 종목이 외국인 매도 상위에 조금 있네요. 100억 이상에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금액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자, 코스닥 쪽도 보시면 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관망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다 팔았다면 이 세 종목으로 거의 매수세가 거의 뭐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외국인들의 네. 수매수가 별로 안 컸는데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로 거의 이게 지금 뭐 300억 가깝게 들어왔으니까, 네, 300억 넘게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산 종목들을 보면 천보, 엔캠, 나노신소재, PNT, 대주전자재료, 이 CIS 다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제 SBB 테크가 드디어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거 참 네. 많이 관심들이 크더라고요. 네, 컸죠. 지난번에 이미 제가 우리 그 공부할 때 SBB 테크 요거 상장할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만하다, 요거는 감속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가 마무리했고요. 뭐 공모로 들어왔던 분들은 뭐 팔 수 있는 물량들은 어제 좀 빠르게 또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고, 신라젠이 어제 이제 뭐 연속으로 상한가 가다가 어제는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왔네요. 그죠? 신라젠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들이 금액 기준으로 매도 상위에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은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 매수한 쪽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봤던 종목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조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엔캠, 그 다음에 DNT는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주죠. 2차전지 관련된 장비주인데 수급이 가장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2차전지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시총의 0.45%가 들어왔는데 양극재를 중심으로 수급이 어제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장비주 일부로도 어제 수급이 온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DNT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그 노칭 장비를 납품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 추가적으로 장비 더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NT는 최근에 기관들이 가장 조금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아모그린텍도 오래간만에 수급이 좀 잡히는 모습, 양극재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뭐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업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을 보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네요. 있고, 조금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파세코라는 종목이 보이시죠? 파세코가 약간의 계절적인 그 수혜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름에는 우리 창문형 에어컨 아십니까? 창문에 우리 에어컨 이렇게 딱 거기 맞춰서 틀에 맞춰서 좀 간편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조금 1인 가구나 이동이 좀 이렇게 좀 잦은 분들은 뭐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 많이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이고요. 겨울에는 이게 또 그 온열 관련된 또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가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뚝 떨어지니까 뭐 수급이 테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사모펀드가 파세코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과 달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상업펀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들어왔고, KINX는 어제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상업펀드는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도 상당히 좀 많이 그동안 좀 빠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오위즈도 네오위즈도 약간 게임주 조금 들어왔네요. 네, 네오위즈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게임주들 좀 반등을 조금 요즘 좀 주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우리 또 정부 관계자 한 분이 이 P2 게임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딱 그 발언을 지난주에 하면서부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좀 바닥을 좀 게임주들도 오늘 또 성장주들, 미국에서 고밸류, 고성장주들이 좀 강했는데,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조금 바닥을 좀 다져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자, 뭐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그 매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일단 같습니다. 3호의 매도 강도를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딱 흐름이 나와 지금. 네, 자 한번 보시면 자 어제 우리 뭐 이슈가 됐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한미글로벌 쪽 아닙니까, 그죠? 그 네옴시티 어제 우리 개장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역시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모펀드 쪽에서 0.4%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요거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그 어제 이제 회사 그 관계자 분한테 그 코멘트를 좀 받았거든요. 사실 회사 IR 담당자 분한테 코멘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R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좀 했고요. 통화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네옴시티 단독 기사로 인한 내용은 동사와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음. 예.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는 거고 이번 뉴스는 단순히 이벤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는 작년부터 사우디 비전 2030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사우디와 관련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뭐 사우디 사업도 현지 법인에서 수년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는 입장이 아니라 뭐 이미 하고 있고 사우디 산업은 점점 커질 거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단 네옴시티라는 테마가 부각이 되었고 빈산반 방안 이슈로 테마가 더 갔던 건데 이거는 주가적인 흐름이고 우리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다라는 게 회사의 IR 담당자의 코멘트를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대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단은 15일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일을 지켜보자. 왜냐하면 11월 15일 날 그 만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때 우리 방한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래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국이랑 같이 할 생각이다라는 코멘트가 만약에 11월 15일 날 그 만남에서 나온다면 이번에 뭐 빠졌던 부분들은 또 약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본다면 여기 데이터 센터를 한미글로벌에서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미글로벌에서 주력적으로 많이 했던 데이터 센터는 네이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있다라는 거 그냥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어제는 일단은 당연히 모멘텀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불확실하니까 그죠? 매도가 좀 나왔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오전은 그 김인수 대표 때 좀 봤던 ISC 네. 3호 쪽에서 확 팔아버렸군요. 네. 어제 실적이 나왔죠? 어제 아마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슬로우한 실적이.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왜 실적 잘 나왔는데, 근데 여기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실적, 네. 그거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한금융투자에서 바로 나온 리포트 헤드라인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헤드라인 제목을 이렇게 딱 달아놓으셨네요. 거쳐가야 했던 실적 조정. 그러니까 그래야만 했니? 요 정도의 실적 조정은 좀 가야 되는 단계다라는 컨셉으로 해놓으셨고 2022년도 매출액이 1,86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전망하고 목표 주가 43,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코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오늘 혹시나 ISC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HI가 최근에 아직까지 조금
그 바닥을 좀 못 잡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강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발판으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줄지 그 부분 하나 관전 포인트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뭐 약간 약해지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도 일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아니요, 가시죠. 네, 여기에서 하나 그 밸류에이션 요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을 만약에 내가 좀 시장이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더 간다. 그러면 전액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싼지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밸류에이션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엔캠이 오늘 어제 수급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엔캠이 시가총액은 크잖아요. 예. 근데 동아기업은 목재 관련된 부분, 동아마루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2차 기업이 아니라고 본다면 2차전지, 엔캠이 시총은 가장 큰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부담이 없는 종목은 이 솔브레인 홀딩스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가장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을 전액 관련주 중에서 내가 꼭 고르고 싶다.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는 게 그나마 제일 좀 편안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양극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저는 LG화학,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심장이 좀 뛰는 걸 원한다. 그러면 심장이 뛰는 거? 쫄깃쫄깃 네, 쫄깃쫄깃하게 시가총액이 제일 작다. 그래서 오를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내릴 때도 약간 탄력적으로 내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게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주간 찐시황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포스코 케미칼의 이 흑연 관련된 부분들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양극재에 집중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술 장벽이 심해가지고 쉽게 시작을 못 하는데 다른 곳들은 그냥 쉽게 해가지고 금방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라는 표현이 이제 뭐 얼마나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받고 있는 게 양극재가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이제 쉽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우리가 2차전지 소재들은 어쨌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혹시라도 2차전지 배터리가 잘못되면, 어제 참 우리 그 SK온에서 만든 배터리가 이번에 뭐 이슈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카카오 그 데이터센터에서 왜 화재 만들어진 그 배터리가 SK온에서 만든 배터리라는 그래요?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터리 과거에 화재 났을 때 SK 거만 괜찮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LG 거 네, 주로 이제 그쪽 애들이 그랬고, 근데 SK 거도 이거 살짝 문제가 만약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자동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소재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간이 걸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은 아닌데,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양극재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높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